오늘은 재판의 유형과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재판에는 재판을 하는 사람과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주체를 흔히 재판부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1인으로 구성된 단독재판부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분야에 따라서 헌법재판, 행정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특별재판소에서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의 위반 여부를 재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 행정재판은 행정상의 처분이나 행정쟁송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고, 민사재판은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며, 형사재판은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판 절차입니다. 그 중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재판은 사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양 당사자가 원고, 피고로 나뉘어 주장 입증을 하고 재판장이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당부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인지 부당한 주장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장 외에 당사자로 원고, 피고가 있어야 하고,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변호사가 법정에 동석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의 절차는 신청인 내지 청구자인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서 원고 청구의 당부를 다투게 됩니다. 계속해서 원피고 사이에 준비 서면 등을 통한 공방을 이어가다가 사건이 판결하기에 이런 경우에 법원은 선고기일을 정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데,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에는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변호인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재판에 당사자 본인이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형사재판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재판 절차입니다. 법에 위반된 행위, 특히 형법 등 형사법을 위반한 경우 소추기관인 검사가 수사를 종결한 후에 그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민사재판에서 원피고가 당사자가 되는 것과는 달리 검사와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는 당사자가 됩니다. 자, 민사에서는 원고와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 옆에 동석함은 물론입니다. 형사재판 절차는 일반적으로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 이어서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피고인이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검사가 구형 의견을 개진하고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으로 공판 심리가 종료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1심 재판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항소심 재판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데,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이 상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는 경우,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등에만 상고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재판이나 소송은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재판과 같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소송은 기술이며 전략입니다. 재판장이 지혜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재판의 성패는 변호인의 능력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인이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유죄를 무죄로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변론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유리한 변론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소할 소송을 패소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을 찾고자 하는 재판장의 열정과 성소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노력입니다. 당사자의 노력은 흔히 변호인의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소송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뢰인으로부터의 정확한 팩트 파인딩이 우선입니다. 관련 기록이 있다면 기록의 철저한 검토, 철저한 팩트 파인딩이 필요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런 증거들입니다. 재판은 증거로 말하기 때문에 증거에는 인적 증거, 물적 증거가 있습니다. 인적 증거는 증언의 형태로 법정에 현출되지만 증인이 증언하기를 꺼려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물적 증거는 서류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수 있는데 탄력적인 활용이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법에 따른 권증재판은 통상 국가법상의 형사재판과 유사하지만 반드시 절차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법상의 건정 절차는 해당 교단의 헌법이나 헌장에 준거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